안녕하세요. 뼈아대 고영선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올해 최고의 책으로 꼽고 21년간 미국 최고 의사로 계시는 스티븐 건드리 박사님의 오래도록 젊음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죽는 법 6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40, 50대와 건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42이거든요. 내년에는 이제 셋인데 이게 40, 50대 되게 중요한 위치에 많이 있잖아요. 뭐 어느 분들이나 중요한 위치가 아니겠지만 40, 50대면 특히나 조직 내에선 중간 관리자 내지 뭐 리더이거나 뭐 자영업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 자체가 뭐 보스니까 그리고 가정에서는 이제 가장으로서 어떤 재무적으로 더 가중이 되는 그런 시기, 아이들도 계속 커나가고, 그리고 뭐 부모님 같은 경우는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걱정거리도 많고 또 비용도 많이 들어간 어쨌거나 저쨌거나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그 위치에 있을 때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뭐 공부죠. 공부를 계속하고 또 독서도 계속하고.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건강입니다. 그래서 건강이 곧 실력입니다. 40대, 50대에는. 왜냐하면 이 40대, 50대가 뭐 기본기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경험이 부족해서 퍼포먼스가 안 나오는 경우는 뭐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더 잘해내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뭐 기본기가 없진 않아요. 대부분 이분들 열심히 살아왔다면. 근데 언제 퍼포먼스를 못 내냐? 아플 때 못 냅니다. 아플 때. 그러니까 농담 반 이제 진담 반으로 제가 이제 신 박사님 뿐만 아니라 이제 같이 일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절대 아프지 말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회사가 3개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할 일이 되게 많습니다. 많은데 뭐 회사가 뭐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물론 이제 정말로 이제 뭐 직원도 꽤 되고 팀워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 한 사람의 빈틈을 잘 메꿀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신 박사님이 가장 큰 포션이 있고 그 다음 전데, 신 박사님이나 저나 아파버리면 의외로 회사에 구멍이 커요. 그래서 절대 아프지 말아야 됩니다. 일단 제가 알아 누우면 어떻게 되죠? 일을 못합니다. 근데 일을 못한다고 해서 내 실력이 떨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퍼포먼스 측면에서는 실력이 떨어지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아파서 일을 못하기 때문에, 아파서 실력 발휘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 20대, 30대 때는 뭐 그냥 건강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40대, 50대 나가기 시작하면 이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알아 누워버리면 어떻게 되죠? 실력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알아눕지 않다 하더라도 만성 질환에 있거나 체력 저하에 있으면 당연히 내 갖고 있는 역량 자체를 더 끌어올리기도 힘들고 또 새로운 공부를 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정신질환이 있거나 뭐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거나 편두통이 있거나 만성으로, 그러면 일을 할 때 집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집중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실력을 잘 발휘하지 못하고, 저희가 일을 한 다음에 또 공부도 해야 되는데 공부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이 안 됩니다. 체력이 안 되면 금방 지치고, 왜냐면 또 프로젝트라는 게 항상 일사분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막 이제 시간을 막 투여해가지고 몰입을 할 때도 필요하거든요. 그땐 체력이 부족하면 해내기 힘듭니다. 그런데 비즈니스는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시기를 놓치면 기회를 잃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패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때 힘을 다해 해야 되는데 체력이 부족해. 그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40대, 50대에는 건강이 곧 실력입니다. 곧 실력이에요. 건강과 실력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한 이후부터는 건강을 더 잘 챙겨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제 이런 책을 읽어보고 또 건강 관련 책을 읽어보면서 느낀 게 무엇이냐면, 이 책이 잘 나오지만 내가 뭐 되게 힘들거나 아플 때 40이 되니까 이렇게 힘드네, 잘 안 보이네, 체력 저하되네, 머리가 아프네. 50대 분들은 50이 되니까 몸이 이러네, 이런 얘기를 하시겠지만 실제로 그게 40이 50이 돼서 그런 것보다 우리가 평소에 건강 관리를 잘 못한 후유증이다
라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건강하게 오래도록 젊음을 유지하고 건강히 죽는 법이잖아요. 여기에 처음에 인트로에 90세가 넘으신 여성분이 나오는데 겉보기는 거의 60대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심장 박동수가 제한됐기 때문에 120살을 넘기기 힘듭니다. 근데 우리가 죽을 때 건강하게 죽는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죽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베스트가 뭐죠? 그냥 수명이 다해서 죽는 겁니다. 건강을 유지하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런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는 책이 이 책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먹는 거, 또 생활 습관을 바꿈으로써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나오고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게 이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책들 제가 읽으면서 분명히 제가 크게 아프면 당연히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과 같이 상담하면서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행동을 해야 되겠지만 평소의 생활 습관이랄지 제가 어떤 방향성이랄지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잘 잡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곧 내 경쟁력을 유지하는 거다. 왜냐면 40, 50대면 그 어떤 시기 때보다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으니까. 조직에서는 중간관리자 내지 리더, 아니면 자영업에서는 리더 그 자체, 그리고 집에서는 가장으로서 경제적으로 가중이 되는 상황, 또 부모님이 이제 나이가 정말 많이 드신 상황, 그렇죠? 그때 내 건강을 유지해서 실력을 유지하는 건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께서 꼭 이 책을 읽어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건강은 곧 행복입니다. 행복. 우리나라의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은 자주 언급해 드리는데 그 책의 원래 제목이 영어 제목이 이겁니다. 에이징 웰이에요. 에이징 웰. 그러니까 잘 읽는 거죠. 예. 근데 그거 책이 왜 행복의 조건이라고 했냐면 그 책 제목도 행복의 조건 책 제목도 좋습니다. 이 원제도 좋고 70년 넘게 종단 연구 쭉 해봤더니 행복의 조건 7가지가 나온 거예요. 이런 조건을 갖추는 사람이 이런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보다 행복하다가 나왔습니다. 7개가 나오는데 그중에 4개가 뭐다? 건강과 관련된 거였어요. 건강과 관련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에 있어서 건강의 영향이 엄청나다는 것이죠. 우리가 당연하다 생각하지만 연구 결과로도 당연한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그래 건강이 중요하지 말만 하지 잘 챙기잖아요. 이 4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금연, 금주, 질병, 그 다음에 운동입니다. 그럼 여러분 금연하고 계십니까? 금주하고 계세요? 운동 꾸준히 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생각보다 이 3개 잘 못하시는 분 많으실걸요? 저조차도 금주는 완벽하게 못하니까. 근데 우리 소주 맥주 많이 먹잖아요. 요즘 와인도 많이 먹고, 그렇죠? 아직도 흡연하실 분들 계시고 40, 50분들 아직 운동 못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건강이 중요한지 알아? 그래 건강이 행복이 하겠지. 그렇지만 본인 행복을 못 챙기고 있으신 분이 많잖아요. 게다가 질병, 충분히 우리 그 전에 먹는 것과 생활 습관으로 예방할 수 있는 것이 40, 50대에 시작을 해서 질병이 오기 시작하면 어떻다? 행복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금연을 한 사람이 이 얘기예요. 그 에이징 웰 이 행복의 조건이 얘기하는 그겁니다. 금연을 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행복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연구해 보니까 상관관계가 높다는 거예요. 금주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행복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특정 질병에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 있는 사람보다 행복 상관성이 더 높다는 거예요. 운동을 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4가지가 금연, 금주, 질병, 운동 다 뭡니까? 기본 베이스가 건강이에요. 건강. 그러니까 건강을 잘 챙기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내 행복을 챙기는 것입니다. 때문에 40, 50대부터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 건강을 챙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실력 측면에서 중요하고 뭐죠? 에이징 웰, 행복의 조건 70년 동안 하버드에서 연구한 거 매우 권위 있는 연구입니다. 나오는 게 7가지 조건 중에 4가지가
건강이다. 건강이 행복을 준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하기 위해서 또 건강 지식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을 꼭 읽어보시라 말씀드리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건강이 꼭 교육입니다. 교육. 제가 이제 애가 둘이 있습니다. 둘이 있는데 일단 우리가 교육을 하면은 크게 한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네 가지 정도 볼 수 있겠네요. 하나는 아이들하고 놀아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교육이고, 아이들 함께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함께 책 읽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무엇을 먹이냐, 아이들에게 어떤 생활 습관을 주는 것인가가 되게 이 네 개가 다 중요합니다. 이게 다 교육과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는데, 확실히 제가 첫째가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이고 둘째가 5살인데, 첫째가 미취학 아동일 때 제가 그렇게 팔팔하게 잘 놀아줬거든요. 근데 지금 5살 아이하고 몸놀이를 많이 하면 생각보다 금방 지칩니다. 게다가 이제 가끔 이 초등학생 이 애도 참전을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한 바퀴 놀고 나서 팍 누워가지고 헥 거리면서 야 아빠 잠깐 건들지 마 그럽니다. 특히 미취학 아동일 경우에는 아빠가 아이들한테 놀아주는 것이 아이들의 지능 발달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체력이 딸리면 진짜 많이 못 놀아줘요. 제가 첫째보다 둘째를 덜 놀아줍니다. 다행히 감사하게도 이 첫째가 둘째랑 많이 놀아줘가지고 저의 역할을 많이 상쇄해 주는데 불구하고 그냥 제가 더 못 놀아주는 거예요. 왜? 체력이 떨어졌어요. 근데 알고 보면 제가 40대 50대로 체력이 떨어진 게 아니라 건강관리를 못하고 운동을 꾸준히 못한 거죠. 다행히 지금은 제가 달리기를 그래도 꾸준히 하고 있는 상황이 있지만, 그래도 내 30대 초반에 갖고 있던 그 체력하고는 비교가 아직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이들하고 이제 책을 읽어주거나 같이 공부를 했을 때에 제가 보통 이제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고 저도 일 끝나고 이제 저녁밥 먹고 하는데 그때 체력이 제가 바닥이에요. 그러면 진짜 같이 책 읽어주기 힘들고요. 같이 공부하기 매우 힘듭니다. 요즘에 학교에서 우리 딸한테 한문을 그렇게 시키는데 애가 한문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이 있으니까 제가 함께 하거든요. 저도 이제 한문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아는 데에서 막 이제 지지고 볶고 하고 하는데 제 체력이 딸리면 좀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럼 저도 모르게 아이한테 이게 아이랑 대화할 때 좀 날카로운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기 싫을 때도 많고, 아이가 알려달라고 하고 같이 봐달라고 하는데 힘들어서 귀찮은 거죠. 그게 뭐냐면 제 의지가 부족이 아니라 체력 부족이에요. 체력 부족. 만약에 제가 만성 질환이 있다 그러면은 같이 공부해주기 힘들고 같이 책 읽기 힘들고 같이 토론하기도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아이와 함께 부모가 할 수 있는 부모 교육, 부모 공부, 부모 독서를 잘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아이들한테 이제 먹일 수 있는 게 있는데, 즉 뇌 발달이나 뇌 기능 개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식이 있고 먹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공부를 원하면 이런 책을 안 읽고 공부를 모르면 그냥 제대로 못하거나 그냥 자기의 갖고 있는 뇌피셜을 하게 되겠죠. 이 책을 읽어보면 아주 쉽게 아이들 뇌 기능 개선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아이들 잠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영유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성인 다 잠이 부족해요. OECD 기준으로 했을 때에도. 잠을 자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고, 잠을 자는 것이 뇌 기능을 더 훨씬 더 효율화시키는 거예요. 이 책인가요? 이 책 있나? 이 책도 명작입니다.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할까? 여기 자세히 나오죠. 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책에도 잠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책 같은 경우는 거의 풀 스토리로 나오는 거고, 여기서는 건강적 측면에서 하나의 어떤 섹션으로서 잠이 나오는데, 잠을 잘 자야 돼요. 근데 뭐가 중요해? 잠을 자는 양도 중요한데 이 책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잠 자기 전에 뭘 먹으면 안 됩니다. 잠 자기 전에 뭘 먹으면 우리 잘 때 뇌 청소가 되게 잘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되게 청소가 잘 안 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잠을 푹 잘 때에 평소에 때보다 뇌 청소가 20배
수명이 정도 빨라져가지고 우리가 뇌 기능이 더 효율화되고 뇌가 더 개선이 되는데 잘 때 뭘 먹고 자잖아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잠 재울 때 재우기 전에 뭘 먹이지 않습니다. 이왕이면 3시간, 4시간 텀을 둬요. 그럴 때 아이가 더 푹 잘 잘 수 있고 뇌 기능이, 뇌 청소도 훨씬 잘 돼서 그 다음날 훨씬 더 개운하게 더 개선된 뇌로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게다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뇌 기능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견과류, 뭐 호두나 마카다미아 정말 좋습니다. 땅콩은 안 좋아요. 예. 두 번째로 올리브유, 그 다음에 십자가 채소, 이런 것들을 먹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 애들이 뇌 기능, 뇌 인지력 여기에 매우 큰 역할을 미친다. 그러니까 매일 올리브유, 그리고 견과류, 그리고 채소. 그러니까 채소는 뭐냐면 동물성 단백질을 좀 줄이고 채소를 많이 먹이는 방향으로 세팅을 하면 됩니다. 그게 어렵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것만 우리가 생활습관, 식습관을 바꿔도 아이들 뇌기능 개선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메가3, 뭐죠? 예, 생선에 있는 거, 특히 작은 생선 같은 경우를 먹이는 거죠. 그러니까 육류 소비를 줄이고 어떻게 한다? 패스트푸드를 줄이고 어떻게 한다? 예, 생선 위주로 혹은 식물성 단백질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아이들 뇌 기능에 개선이 된다.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21년간 미국 최고의 의사이신 분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이 책의 내용을 그대로 전달해 줄 뿐이에요. 이 책은 그거를 왜 그런지에 대해서 메커니즘과 연구 논문을 다 소개시켜 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40대의 건강과 건강 지식은 뭐다? 그 자체가 교육입니다. 교육이에요. 마지막으로 당연히 40대의 건강과 건강 지식은 뭐죠? 효도죠, 효도. 저희 이제 어머니도 52년생인데요. 슬슬 이제 병원에 가시는 횟수가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장모님도 그렇고. 그럴 때 당연히 아프시면 병원에서 잘 치료받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부모님이 평소 식습관이나 생활이 이왕이면 그 안티에이징, 웰에이징, 그러니까 노화를 더 방지하고 이 제목처럼 젊음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사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좋잖아요. 이 책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노화 질환, 또 나이 들어서 많이 영향을 미치는 그런 질병들, 뭐 암, 그 다음에 뭐 심장 질환, 그 다음에 뇌 질환, 관절 질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예방하고 어떻게 먹는 것으로서 치유를 보조할 수 있는지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왜냐면 젊음을 유지하고 장수하는 것이 이 책의 핵심이니까. 근데 우리가 이 책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고 본인 스스로 그렇게 살고 있다면 어떻게 되죠? 부모님한테 그런 것들을 전수해 드리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40, 50대면 이제 모든 가정의 중심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어머니한테 잔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술 좀 줄이시라. 술 좋아하셔가지고. 술 줄이시라는 거는 제가 전화 드릴 때마다 맨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드시라, 저거 드시라, 이왕이면 이렇게 하시라, 잠도 좀 더 푹 주무시라, 뭐 등등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할 때 어디서 주워 듣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책에서, 그리고 또 제가 그렇게 이제 행동하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당신 뇌를 고칠 수 있다를 통해서 밀가루를 많이 줄였고요. 특히 아침에 빵을 많이 먹었는데 거의 빵을 먹지 않고, 이 책을 통해서 요즘에 아침에 어떻게 먹냐면 십자 채소,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토마토, 그 다음에 올리브유, 이거를 기본 베이스로 해서 아침을 먹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커피나 녹차를 같이 먹죠. 이렇게 생활 습관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웰 에이징, 안티 에이징이 됐는지 이게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상당 부분 많은 노화를 방지할 수 있는 길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어떻죠? 이 책에 나온 지식들을 솔루션을 접목해 나감으로써 조금 더 건강하게 사실 수 있는 길을 열어둘 수 있는데, 당연히 저희가 용돈도 드리고 또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보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본인이 건강하고 또 올바른 건강 지식으로 부모님을 좀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 자체가 효도가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40, 50대에 매우 중요한 게 무엇이다? 예, 건강. 그리고 올바른 건강 지식, 의학 지식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건드리 박사님의 이 책이 우리 40, 50대 여러분들께서 건강하시고 또 올바른 건강 지식을 함양하시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꼭 이 책을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도서관에도 다 이제 이 책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책이 지금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서관 다 배치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책 사기 그러신 분들은 꼭 도서관 가서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고, 더 중요한 거는 읽고 이해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이거를 실행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댓글 중에 책이 뭐 어려워서 적용하기 힘드니다 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게요, 책을 이해하는 건 어려울 수 있어요. 용어가 막 의학 용어가 나오니까. 솔루션은 어렵지가 않아요. 뭘 먹고 뭘 먹지 마라 이 얘기인데, 그게 뭐 이해하기가 뭐 어렵습니까? 행동하기 쉽지 않겠지만 이해하는 게 어렵진 않아요, 솔루션은. 물론 근데 이런 의학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 설명하기 위해서 이 건드리 박사님이 설득을 또 신뢰를 줘야 되잖아요. 연구 논문, 의학적인 지식, 때로는 생물학,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당연히 건강에 대해 책을 읽지 않으신 분들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러나 솔루션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결국 생활습관과 먹는 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이제 모든 것이니까. 그래서 꼭 읽으시고 여러분 건강을 챙기시고 또 40대 50대 건강을 챙김으로써 실력, 그리고 행복, 교육, 효도를 다 잡으시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